안녕하세요. 다인의 안성은 팀장입니다. 자,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현장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건물이 원래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어떤 벽체라든지 이런 벽들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있는 녀석들을 현재 위치를 변경을 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위에 뭐가 붙어 있죠. 이 자리가 원래 벽체가 있었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벽체를 철거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슬래브에 가해졌고 그거를 적절하게 보강 조치를 안 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 상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철근도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피복들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자, 현재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벗겨지고요. 아래층은 이 덩어리들이 떨어져가지고 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위로 올려드리면, 자, 지금 이렇게 하부 슬래브에 그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하부 철근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 슬래브를 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H빔 보강을 하더라도 슬래브 자체의 어떤 내구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인장력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해당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슬래브를 전체를 걷어내고 다시 슈퍼데크를 설치해서 신설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빌라나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벽을 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간 기획이랍시고 이 벽을 털어서 거실과 메인 주방이 일체화의 구조를 만들어서 뭔가 좀 멋지게 연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거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구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벽을 털고 보강도 하지 않거나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건물을 지은 원 건설사,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하면은 삼성이나 현대, SK, 일군사들이 있겠죠. GS나 그런 회사에서 내력 구조에 대한 보증을 안 해줍니다. 내력 구조는요,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원래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내력벽을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입주자분들의 100% 동의를 받고요, 대수선 인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체 심의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동반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에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수선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에 관한 어떤 벽체 철거를 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자,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 건들지 마세요. 건들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작 몇백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받거나 몇백 들어가지고 구조검토를 받아가지고 소비자단한테 안전확인서 제출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건물은 여러분도 안 살고 저도 안 삽니다. 과연 그 건물을 장기간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겠냐에 대한 어떤 적절한 답변이 가능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면은 해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검토를 받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20년 이상 건물이 방치가 되고 누수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해당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연출을 시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력벽 철거는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그리고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상가 건물이거나 혹은 공동주택이거나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분에게 구조 검토를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공동주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 동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원래 건설사와 협의가 안 돼서 곳곳에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건물이 크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적절한 책임 조치를 받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5층 이상, 7층 이상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장기간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벽체를 철거하고 적절하게 보강도 안 하고
장기간 동안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런 요소 하나하나들이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 건물에 가장 문제가 있을까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 누수예요. 누수라는 거는 우리가 옥상에 따로 방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잘못돼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건물의 내력 구조체에 균열이 가거나 어떤 건물에 이제 기울기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연화조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갑자기 누수가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 누수가 됐다. 그런데 그 누수가 되는 지점이 옥상이 아닌 뭐 외벽이나 다른 데서 누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건물이 어느 쪽으로 침하가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절대로 아파트는 이 벽을 개구부라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비를 하기 위해서 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력벽을 타공하는 경우에도 50% 이상 입주자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비내력벽, 즉 벽돌벽도 철거를 하려고 하면은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벽돌벽, 비내력벽체를 해체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일련의 행정 절차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뭔가 관리소, 즉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제대로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고발하시고 구청에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관계기관에 협력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소송을 하든지 다시 한번 고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좀 심각한 현상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좀 어조가 좀 세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은 타협을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하시고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셔가지고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은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벽체 철거하고 구조 보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슬래브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